일단 라이터라는 캐릭터가 또 참 재밌어요. 나르코패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데스노트 있으면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인버스 저는 그렇게 개인의 이득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 이재병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콘텐츠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멘탈 탄탄 같이 유튜브 하고 계시고 여의도에서 이제 DF 정신건강의학과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애니 덕후로 유명하셔가지고 저희 멘탈 탄탄에서도 이제 뭐 슬램덩크나 손오공 이런 콘텐츠 리뷰를 이제 아주 맛깔나게 해주셔서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생기셨고요. 오늘 이제 헬프님들한테 보여주실 콘텐츠가 제가 이제 제 나이대에 맞는 리뷰를 좀 하죠. 옛날 만화인데 근데 참 이 만화가 엄청난 성공을 해서 이게 그냥 애니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만화책에서 애니까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도 나오고 심지어 뮤지컬도 나온 그런 만화예요. 바로 데스노트. 예. 이게 재미만 있는 만화가 아니라 보다 보면 심리적인 그 묘사, 인물 간의 그 대립 구도 이런 게 정말 그 일반 그냥 소설도 뺨칩니다. 그러면 오늘 뭐 데스노트 중에 어떤 한 인물을 분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애니든 일단 우리가 주인공을 봐야 돼요. 라이토, 그렇죠. 아시네요 이제. 라이토와 엘의 약간 그거였잖아요. 라이벌리와 그 대결. 일단 라이터라는 캐릭터가 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라이토를 보면은 저는 이런 개념이 떠올라요. 나르코패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르시스트랑 사이코패스가 합쳐진. 정확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은 없는데 겹쳐진 분들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었죠. 나르시스트랑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그런 이제 인격을 우리가 나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쪽에서는 조금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많이 쓰이진 않고 근데 라이토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런 나르코패스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나르코패스에 대해서 다뤄보고 또 라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라이터는 데스노트를 얻기 전에 굉장한 모범생이었어요. 그쵸. 전국 모의고사는 1등, 무조건 1등.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테니스 전국 챔피언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문무겸비의 인재였어요. 얼굴도 좀 잘생기고. 잘생겼지. 집에서도 착한 아들. 그럼요. 모범생 아들. 멘탈도 되게 강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데스노트를 우연하게 써보잖아요. 반 장난으로 썼는데 실제로 사람 죽는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치. 그 라이터도 한 3, 4일 며칠은 밤을 좀 설치고 힘들어했어요. 근데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조건들을 이성적으로 따져가면서 굉장히 능숙하게 데스노트를 써요. 그 멘탈도 대단하고 또 그러면서 대단한 게 뭐냐, 엘이랑 두뇌 싸움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키라로 활동하면서 그 엘이 활동한 수사본부에 들어가. 적지의 한가운데서. 그래서 결국 엘을 꺾어요. 이것도 참 보통 멘탈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멘탈도 강한 대단한 친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얻은 다음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나르시시스트의 면모가 좀 보입니다. 사명감을 느끼는 건 좋아요. 뭐 사실 데스노트라는 큰 어떤 힘을 얻었으니까. 그걸 뭐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쓰진 않잖아요. 정의를 실현하고자. 근데 문제는 자기를 어떤 이제 심판자로 여기는 거야. 군림하는 거지. 나는 이제 보통 사람과 다르다. 나는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특징,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다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되겠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여성들, 또 일본 경찰 그 수사팀들 되게 끈끈하게 뭉쳐있던,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죠. 그게 이제 또 나르시시스트에서 주변 사람들 착취적으로 딱 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요. 나르시스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그런 모습, 면모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얘는 신이 되고 싶었을까? 새로운 세계. 그러게요. 그 정도 큰 꿈 꾸지 않고 이거를 작게만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몰래 쓸 수도 있잖아. 그냥 아예 자기 존재도 모르게. 그러게요. 그게 또 안전하고. 근데 이제 라이토도 이걸 조정하는 어떤 거대한 뭔가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내가 이 세상의 악을, 범죄를 근절시키겠다 이런 좀 큰 꿈을 갖고 있었죠. 라이토가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한 생각을 그 아버지 야가미 소이치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경찰이죠. 정의의 중요성을 아버지를 통해 배운 거예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죠. 굉장히 강직하고 정말 모범적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아버지의 방식이 늘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의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 잡지,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니까. 근데 새로운 악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 데스노트 첫 편을 보면은 그 당시의 세계가 굉장히 악으로 좀 만연하고 라이토는 거기서 런드 해플리스니스 같은 좀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 이거 어차피 해결 아무도 못할 건데 뭐 약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가정도 포기하고 늘 늦게 귀가하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라이토는 이제 그 어떤 무기력감에서 데스노트가 약간 자극제가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10대 뭐 사춘기 때 혹은 젊을 때 보면은 부모님을 존경하면서도 한편 부모님의 방식에 대해서 좀 낡다. 아 이건 좀 옳지 않아. 약간. 그렇죠. 자기만의 또 생각이 커지면서 그렇죠. 네,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라이토가 아버지의 뜻은 존중하는데 방법엔 동의하지 않았다고 봐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는 데 있어서 열심히는 하시지만 맞아. 딱 정도의 길만 밟으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해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라이토는 방식엔 동의하지 못하고 본인은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 약간 아버지를 뛰어넘겠다. 저는 여기서 약간 우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런 내용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갖고 세계의 신이 되겠다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아버지의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마침 또 라이토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완전 결여돼 있어요. 연애 되게 열정적인 나이잖아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리고 뭐 여자들도 들이대 자기한테 먼저 이렇게 호감을 표한 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미사나 타카다 키오미 같은 그런 캐릭터들을 이용하죠. 사랑보다 어떤 도구적 가치로 약간 이용하는 거죠. 데스노트 사용에서도 나름 원칙은 있어요. 사익을 추구하지 않죠. 맞아. 정도가 있는데 대신에 자기 정체가 드러날 위기가 이제 나오면은 그냥 다 써요. 그런 원칙이 무너져. 그냥 막 써. 그냥 다 죽여. 범죄가 범죄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의를 실현하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어떤 불안정한 내면, 즉 낮은 자존감에서 좀 비롯된 거 아닌가. 왜 낮은 자존감이 있었을까요? 야가미 소이치로 이제 아버지와 비교를 자기 해봤을 것 같아요. 범죄나 뭐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한 되게 무기력한, 무능력한 상태였잖아요. 저는 라이토는 그런 생각이에요.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맞다, 저게 옳다. 하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뛰어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알아. 근데 자기는 그 방향과 좀 방식을 달리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항상 아버지를 의식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랑 비교하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좀 못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도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이제 뭔가 이기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또 거기에 승복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오히려 동일화를 가게 되는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지위가 갑자기 높아진다거나 어떤 권력이나 힘, 돈이 생기면 사실 그동안 조금 눌러왔던 그런 열등감들, 공격성들을 더 발휘하면서 갑질도 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좀 있죠. 과시한다거나 부나 권력을. 이 친구가 그래도 초반에는 그나마 그래도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 이득 취하지 않고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끌어왔다고 봐요. 저는 요 시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well controlled narcissist 그래도 그나마 통제된. 근데 일부에서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애를 이기죠. 라이토가 애를 죽입니다. 그러고 4년간 킬러로서 킬하지만 또 엘로서 이중 신분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좀 교만해져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생명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저는 2부부터 오히려 약간 소시오패스, 즉 우리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그런 면모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제 진단 기준 몇 가지를 보면은 일단 법률적인 사회규범을 안 따릅니다. 해당되겠네요. 당연히 킬하니까 뭐 법 안 지키죠. 그리고 거짓말 반복, 가명을 사용하든지 타인을 속여요.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라이토는 뭐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걸 숨기고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타인의 안전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타카다 키오미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좀 와, 이 반사회성 인격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구나 그 정도로 느꼈거든요. 사실 뭐 대학교 때 살짝 사귀었던 연인이고 그렇죠. 지금은 뭐
유명 아나운서인데 친구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철저하게 이용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뭔가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걸 하면서 되게 엄청나게 이용을 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초반에는 나르시스트한 면모가 좀 강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내적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통제된 어떤 나르시스트에서 악성 나르시시스트, 즉 나르코패시로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애니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 그 코드 기어스라는 알아요. 아세요? 또 보셨습니까? 나름 재밌어요. 그것도. 룰루슈인가? 맞아. 아시네. 제대로 아시네. 룬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죠, 상대방을. 그 캐릭터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근데 다른 게 그 라이토는 자기 행동에 대한 뭐 반성이나 고민이 없어요. 근데 르르슈는 있어요? 그럼요. 걔는 굉장히 그 가족을 일단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라이토랑은 다르게.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 도덕적 고뇌를 많이 합니다. 후회도 많이 하고. 동료도 막 구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가져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세계를 구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중이병적인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자기 목숨을 거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순수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토는 내 안전이 최고고 비판 용납하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한 생각 왜 해? 내가 다 옳은데.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가 1도 손해보려고 하는 게 없네요. 최종화에서 저는 참 임프레션이 있었던 게 체포될 때 거의 광기에 휩싸인 모습 막 보이거든요. 그때 진짜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구나. 반면에 르르슈는 그냥 검이 자기한테 꽂히는데도 웃으면서 그냥 딱 있었거든요. 그게 완성된다 자기 시나리오가 하면서 오히려 찌르는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이런 차이를 통해서 저는 나르코패스의 어떤 한계를 봤던 것 같습니다. 라이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이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데스노트에서 제일 상담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요? 라이터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올 것 같아. 절대 안 와. 그리고 얘를 치료하려면 오는 선생님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진짜. 어렵죠. 왜냐면 또 뭐 치료자가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싫은 말 했는데 얘가 이름 쓰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얘가 라이토가 사실 저는 키라입니다. 전 데스노트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 의사한테는 얘기하잖아요. 환자가. 근데 그걸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면 얘가 내 비밀을 알 수도 있지. 그러고 이재병을 딱 쓰면 심장마비로 딱. 진짜 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말할 수밖에 없잖아. 자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이게 걔네들이 이제 또 라이토 추적하다가 자꾸 DF 여의도를 자꾸 가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여기를 추적하려고 할 때 뭐 갑자기 이재병 선생님이 뭐 심장마비로 죽고 그럴 수. 원인 없는. 아니야, 근데 라이터는 뭔가 시나리오를 또 만들 거야. 데스노트 있으면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사람 죽이기는. 그게 없어요? 죽이는 건 좀 그렇지. 만약에 데스노트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진지하게 파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큰 힘이야. 내가 싫어한다고 누구를 죽이게 되면 그걸로 인한 나비 효과가 너무 엄청날 것 같아서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써서 나한테 이득이 되고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있지. 주식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죽어. 그런데 네가 이제 리버스 투자를 해. 공매도를? 공매도를 치거나. 개인 투자는 또 공매가 어려우니까. 아니면 뭐 너가 펀드를 만들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인버스 저는 그렇게 개인의 이득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진 않거든요. 안 쓴다니까요. 난 파기한다. 인버스까지 생각하셨으면 지금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은 투자 마인드지. 오랜만에 또 전 데스노트 또 이렇게 새록새록 또 코드 기어스까지 둘 다 근데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데스노트 저 시리즈로 최근에 다시 한번 봤는데 네이버 시리즈에 가면은 모바일로 휴대폰이나 패드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코드 기어스는 넷플릭스에 있을 거거든요. 넷플릭스에 있었을 거예요. 예. 둘 다 또 재밌는 덕후몰이 할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